2013년 3회 전기자기약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자기약,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식이 중요합니다. 공식만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위주로 공부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전기자기약 2013년 3회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과 같은 콘덴서 C 파라드의 교번 전압 V sin 오메가 t 볼트를 가했을 때 콘덴서 내의 변이 전류는, 여러분 변이 전류 뭐라고 했죠? 콘덴서 극판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변이 전류라고 했죠. 그래서 변이 전류는 유전체와 관계가 깊습니다. 근데 1번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해설이 보면 오메가 CV 코사인 오메가까지밖에 안 나왔죠? 요거 오메가 t입니다. 요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메가 t. 이 문제는 다르지만 답이 이것과 같은 게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림에서 I아의 전류가 반지름 A메타의 무한히 긴 원주 도체를 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흐를 때 원주 외부의 자개 H를 구한 값은? 이거 원통 도체의 자개의 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 역시 그냥 공식이에요. 원통 도체에서 R메타 떨어진 점의 자개의 색이. 이것도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환상철심에 권수가 100K인 A 코일과 권수 400K인 B 코일이 있을 때 A의 자기 인덕턴스가 4헨리라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자, 환상철심에서의 상호 인덕턴스, 제가 이거 몇 번 설명드렸죠. 이 1번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여기에 자속이 이 철심을 따라서 이렇게 흐른다고 했죠. 근데 1번 코일에서 발생된 자속이 2번 코일을 지나가면 1번 코일의 인덕턴스처럼 2번 코일에도 이 인덕턴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걔를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공식은 이거였죠. 1번 코일의 인덕턴스 곱하기 2번 코일은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1번 코일 식으로 쓰면 1번 코일의 인덕턴스 곱하기 2번 코일은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1번 코일.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상호 인덕턴스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상호 인덕턴스는 1번 코일분의 1번 코일의 인덕턴스 곱하기 2번 코일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 문제에서 준 단서를 적용시키면 1번 코일 4헨리라고 했죠. 4헨리 곱하기 2번 코일의 권수 400이죠. 나누기 1번 코일의 권수 100 하면 얘는 16헨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해설 보면 좀 다르게 했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면 상호 인덕턴스 공식은 이런 공식도 있지만 1번, 그러니까 여기서는 A죠. A 코일의 인덕턴스 곱하기 B 코일의 인덕턴스의 루트를 씌우는 것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철심에서의 인덕턴스 공식, 길이분의 투자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권해수의 제곱, 얘를 이용해서 2번 코일의 인덕턴스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16헨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1번 코일의, 그러니까 A 코일의 인덕턴스를 구해보면 이 길이분의 뮤 S n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이분의 뮤 S를 두고 권수의 제곱, 100의 제곱을 한 게 4헨리라고 했죠. A 자기 인덕턴스가 4헨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겨서 계산하면 길이분의 뮤 면적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옵니다. 이것 가지고 2번 코일에, 그러니까 B 코일의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자, 2번 코일도 똑같이 길이분의 뮤 S의 권수의 제곱,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이 권수는 400회 줬죠. 그래서 400회 제곱, 그리고 A 코일의 인덕턴스 구하면서 L분의 뮤 S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걸 구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넣고 권수 400의 제곱하면 64헨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상호 인덕턴스 M은 루트 A 코일의 인덕턴스 4 곱하기 B 코일의 인덕턴스 64에다가 루트를 씌워놓으면 똑같이 16헨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하는 식은 이 식이지만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환상철심에서의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으로 B 코일의 인덕턴스를 한번 구해 보시고요. 이 내용 가지고 상호 인덕턴스 루트
A 코일의 인덕턴스, B 코일의 인덕턴스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상호 인덕턴스도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한 변의 길이가 500mm인 정사각형 평행평판 두 장이 10mm 간격으로 놓여 있고 그림과 같이 유전율이 다른 두 개의 유전체로 채워진 경우 합성 용량은 몇 피코파라드인가? 자, 그림처럼 이렇게 콘덴서 안에 두 가지 유전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유전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직렬일까요? 병렬일까요? 네, 직렬이죠. 이거는 이렇게 그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적 용량이 C1, 여기에 정적 용량을 C2로 두면 얘가 C1이고 얘가 C2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합성 용량은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적 용량의 합성 용량, 직렬에서의 정적 용량의 합성 용량 어떻게 구하죠? C1 플러스 C2 분의 C1 곱하기 C2로 구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직렬 합성 용량 이 식으로 답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콘덴서의 정적 용량 공식은 극판의 간격 분의 유전율 곱하기 그 면적이라고 했죠. 근데 면적 S는 한 변이 500mm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500 곱하기 여기 5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500 곱하기 10의 3승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그 면적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0.25mm 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공기 중에 유전체가 있는 C1번의 간격은 4 곱하기 10의 3승 4mm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10의 3승이 되고요. 간격 2번 그러니까 C2번의 그 떨어진 간격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나타낼 수 있죠. 6mm니까요. 그래서 C1번의 정적 용량을 구하면 D1분의 입시론 제로 곱하기 면적입니다. 입시로 제로인 이유는 여기에 유전체가 공기이기 때문이죠. 1번 유전체의 간격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했습니다. 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면적 0.25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55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파라드 나오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단위가 피코파라드죠.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래서 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없애고요. 단위에다가 피코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553.4 피코파라드가 됩니다. 2번 정적 용량은 2번에 간격 D2번을 적용하면 되죠. 간격 D2번을 적용해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여기 비유전율 4라고 줬죠. 그래서 공기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마이너스 12승 곱하기 비유전율 4 곱하기 면적 0.25m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0.25m 하면 147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파라드 나오는데요. 이건 역시 피코파라드로 단위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2승 없애주고 단위에다가 피코 넣어주면 1475.8 피코파라드가 되죠. C1번하고 C2번을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직렬 합성 용량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답을 찾을 수 있죠. 자, C1번 553.4 더하기 C2번 1475.8 분의 C1번 곱하기 C2번 553.4 곱하기 1475.8을 계산기에다 놓고 때려보면 402.5 얘네들 단위가 피코파라드이기 때문에 이 단위도 피코파라드로 써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402.5 피코파라드 1번이 되겠네요. 2013년도 전기자기학 기출문제에서는 이 합성 용량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2013년도 뿐만 아니라 다음 회차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 이 문제 나오면 꼭 한번 혼자서 풀어보는 연습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 유전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때는 병렬로 계산이 돼서 그냥 C1번하고 C2번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는 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철도 궤도 간 거리가 1.5m이며 궤도는 서로 절연되어 있다. 열차가 매시 60km의 속도로 달리면서 차축의 지구 자계의 수직 분력 B는 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 퍼 메다 제곱을 절단할 때 두 궤도 사이에 발생하는 기점력은 몇 볼트인가? 이 문제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서 기절력을 구해라 이 문제입니다. 근데 막 철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냥 이 문제는 그냥 어떻게 푸는지 요 계산하는 연습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자속, 밀도 곱하기 거리 곱하기 속도의 사인 세타를 곱한 거예요. 자, 문제에서 자속 밀도 줬죠. 요 웨버퍼 메다 제곱이 자속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 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거리는 요 철도 괴간의 거리 1.5m 줬죠. 1.5m 줬고요. 속도는 시속 60km랍니다. 근데 이 공식의 요 속도는 초속이거든요. 초당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속에다가 초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60 곱하기 10의 3승 킬로미터니까 60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3600초를 하면 16.67ms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 공식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자속밀도 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거리 1.5 곱하기 초속 16.67 곱하면 3.75 곱하기 10의 4승 볼트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서의 기전력을 구하는 법칙은 BLV 사인 세타라는 거,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 그림과 같이 점 0을 중심으로 반지름 A메타의 도체구 1과 내 반지름이 B메타, 외 반지름이 C메타의 도체구 2가 있다. 이 도체계에서 전위계수 P11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전위계수 P11 나오면 답은 4번이에요. 요거 암기하고 갈게요. 7번 500A/m의 자계 중에 어떤 자극을 놓았을 때 5 곱하기 10의 3승 뉴턴의 힘이 작용했을 때 자극의 세기는 몇 웨버인가? 자극 구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계에서의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F는 자극의 세기 곱하기 자계의 세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자극의 세기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제 넘기면 되겠죠.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자극의 세기는 자계의 세기분의 힘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힘 5 곱하기 10의 3승 줬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500 하면 10웨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거 역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 안에 속하는 문제죠. 이 문제 꼭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기전력 2를 옳게 표현한 것은 패러데이의 법칙에 유도기전력 구하는 공식은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패러데이의 유도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입니다. 이거랑 또 같은 공식이 마이너스 l 곱하기 dt분의 di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써놨네요. 그죠? 이 공식 세트니까 꼭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9번. 무한평면 도체에 R메타 떨어진 곳에 선전화 밀도, 이게 선전화 밀도입니다. 선전화 밀도에 전하 분포를 갖는 직선 도체를 놓았을 때 직선 도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무한평면과 직선 도체, 선전화 밀도를 나타내죠. 선전화 밀도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본 겁니다. 무한평면 도체가 이렇게 있고 R메타 떨어진 곳에 직선 도체가 이렇게 갔을 때 이때 그 직선 도체에 받는 힘의 크기는 전개의 세기에 여기에 선전화 밀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영상법에서의 전개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로를 곱해주면 그냥 로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이 이 무한평면 도체와 직선 도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이건 역시 공식 문제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0번 반지름 A메타인 반원형 전류 I암페어에 의한 중심에서의 자계의 세기는 몇 암페어/퍼 메타인가? 저번 기출문제에서도 나왔죠. 원 중심에서의 자계의 세기 2A분의 전류.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반지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 점의 자계의 세기겠죠? 그러면 이거의 반이잖아요. 자, 그러면 2A I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4A분의 I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 문제 역시 그 원형 코일의 중심의 자계의 세기를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전개 2 자계 H의 전자계가 평면파를 이루고 자유공간으로 전파될 때 진행 방향에 수직되는 단위 면적을 단위 시간 내에 통과하는 에너지 전개와 자계의 에너지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요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이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출제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자주 출제될 것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꼭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12번 판자석의 세기가 0.01 웨버/퍼 메타이고 반지름이 5cm인 원형 자석판이 있다. 자석의 중심에서 축상 10cm인 점에서 자위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인가?
자, 이 문제는 판자석의 자유의 세기를 나타내는 문제인데, 뭐 이 판자석의 이 P점에 자유의 세기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한번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 입체각이라고 해서 얘가 좀 이해하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문제답만 외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3번. 같은 길이의 도선으로 M회, 그 다음에 N회 가문 원형 동심 코일에 각각 같은 전류를 흐릴 때 M회 가문 코일의 중심 자개는 N회 가문 코일의 몇 배인가? 네, 문제인데요. 요거 그냥 4번 암기하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 답은 N회 가문 코일의 제곱 분의 M회 가문 코일의 제곱이 됩니다.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14번. 두 개의 폐회로 C1, C2에서 상호 유도계수를 구하는 노이만의 식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네, 이거 역시 암기하고 가는 거죠. 네,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15번. 선전화 밀도가 람다로 균일한 무한직선 도선에서의 전하로부터 거리 R메타인 점의 전개의 세기는 몇 볼트/메타인가? 문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가는 직선 도선이에요. 직선 도선도 확대해 보면 원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통 도체에 R메타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 공식입니다. 원통 도선에 R메타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는 2파이 입실론 R분의 선전화 밀도로 나타내어집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자개 안에 놓으면 이 도선에 힘이 작용한다. 평등 자개의 진공 중에 놓여 있는 직선 전류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하여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도선의 길에 비례한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인데, 이거는 어떤 공식에서 이런 답이 나왔냐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 공식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한 자개 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그 힘은 BLI sin 세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 5번에서 했던 그 공식이랑 비슷하죠? 이 공식은 힘을 구하는 공식이고요. 5번에서 했던 건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뭐가 틀리냐면 5번에서 했던 건 BL 속도 사인 세타였고요. 여기는 BL 전류 사인 세타입니다. 네, 요거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옳은 거잖아요. 그래서 힘과 요 도선의 길이 L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 반지름 A메타인 도체구에 전하 Q쿨롱을 주었다. 도체구를 둘러싸고 있는 유전체 유전율이 입실론 S인 경우 경계면에 나타나는 분극전하는 몇 쿨롱/메타 제곱인가? 분극전하 나왔습니다. 우선 분극전하 나오면 분극의 세기에 관련된 문제일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분극의 세기, 이 공식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엄청 자주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분극의 세기 공식이 이건데, 문제에서 보면 4파이 입실론 A제곱의 Q 뭐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이 자개의 세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4파이 입실론 A제곱의 Q로 대입을 해서 식을 한번 정리해라.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4파이 입실론 A제곱 Q잖아요. 근데 이 입실론은 공기 중의 유전율과 비유전율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여기 비유전율이 있답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자, 입실론 제로 곱하기 비유전율 마이너스 1의 전개의 세기. 그러면 요 입실론 제로 약분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요 비유전율을 이렇게 밖으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빼면 여기 있는 애는 이 비유전율이랑 어떤 수로 곱하면 비유전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두 개의 식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비유전율과 곱해서 비유전율이 되는 건 1이죠. 네, 그래서 빼기, 또 여기 있는 어떤 수와 비유전율이랑 곱해서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비유전율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얘랑 곱하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비유전율도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식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런 거 선뜻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어떤 생각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변형할 때 어떻게 알고 저렇게 변형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다른 식으로 변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식을 변형하는 문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1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해설대로 몇 번만 적어보고, 아,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나는 꼭 맞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극의 세기 공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자개의 벡터 포텐셜을 A라 할 때 도체 주위의 자개 B가 시간적으로 변해하면 도체에 생기는 전기의 세기는 이거 그 전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죠? 2013년 1회 전기작약 18번 문제입니다.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어요.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외우고 가시라는 이유가 이런 문제는 그냥 보너스 문제잖아요. 문제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도 나는 문제의 답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18번 꼭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정정 용량과 내압이 다른 콘덴서를 여러 개 직렬로, 직렬이 중요한 거예요. 직렬로 연결하고 그 직렬회로 양단에 직류전압을 인가할 때 가장 먼저 절연이 파괴되는 콘덴서는 답은 2번입니다.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최대 충전 전하량이 가장 작은 콘덴서가 먼저 파괴가 됩니다. 요거 이 문제도 똑같이는 아니지만 요거랑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이론으로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0번 자기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기 저항에 전기 저항이 줄 손실에 해당되는 손실이 있다. 전기 저항의 줄 손실에 해당되는 손실은 자기 저항이 아니고 동손입니다. 동손.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3년도 3회 전기자기약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2013년 3회는 그냥 답 자체가 공식인 경우가 많았죠. 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기자기약은 공식을 위주로 공부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공식들은 꼭 암기를 하시고요. 공식 암기하는 방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 공식에 해당하는 그 공식을 사용해서 그 푸는 문제들을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는 거죠. 전기자기약 공식만 외우고 그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간단한 계산 문제만 해결해도 충분히 8개에서 10개 사이에 점수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더 받으면 됩니다. 전기자기약은 딱 10개 정도, 8개에서 10개 사이만 맞힐 정도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나가시면 전기자기약을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3년 3회 전기자기약 기출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